계속해서 교육진단 시간입니다. 꽃샘 추위가 있지만 도처에서 꽃 소식이 들려오는 3월의 하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년 초의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가 첫 출발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점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지금쯤은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 바로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학교 생활이 즐거운가? 결국은 공부든 운동이든 그 모든 것이 즐거워야 어떤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 치열한 운동 경기에서도 이제 선수들은 게임을 즐겼다, 아주 어떤 그 고행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즐기겠다는 자세로 임할 때 성적이 더 좋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공부든 아니면은 일상생활이든 즐기면서 몰입을 할 때 가장 생산적이고 또 일이든 공부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서적인 기본을 되짚고 곱씹고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놀며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죠. 이 시험을 포함해서 그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이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즐겁게 적용하는 과정, 문제풀이조차도 이런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거나 공부하면 자꾸 문제풀이에 집착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 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이 수업이 즐겁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굉장한 그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학생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학생을 뒷바라지하며 지켜보는 부모님께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득점을 바란다면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풀이의 양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그 과정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여기에 한번 신경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 우리는 예전처럼 그냥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희생하고 참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깨우치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충실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가 쉬운데요. 자, 학생이 좀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열등화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홈런 타자가 팔목 부상을 언론 등에 발표하고 계속 시합에 출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5게임 연속 무안타를 기록해도 일반 대중은 선수의 부진을 비난하지 않고 부상을 안타까워합니다. 팔목 부상이니까 그렇구나. 언론도 치료를 권유하는 논평과 함께 호의적이고 동정적인 보도를 하겠죠. 팔목 부상인데 계속 출전을 해야 되느냐, 저런 상태니 안타 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말로 홈런을 친다면
베스트 특별을 하겠죠. 언론이 부상 투혼이라는 이 활자가 그 다음날 스포츠만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의외의 좋은 성적을 혹은 성과를 내면은 부상 투혼 등 대단하다 이렇게 되죠.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드워드 존스와 스티븐 버글러스가 처음으로 이론화한 자기 열등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일부러 낮게 잡아놓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성취한 것으로 평가받으려 있는 전략입니다. 항상 잠재적인 실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한번 이 이론을 가져보면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자기 열등화 전략을 많이 씁니다. 부모의 간섭이 심할수록 더 심합니다. 시험 전날 잠을 못 자거나 시험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시험 치러 가는 자녀에게 잘 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 끝까지 앉아있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치면 대단한 의지와 정신력의 소유자로 칭찬을 받죠. 못 쳐도 잠을 못 자서 아파서 실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이 비난과 실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남과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아이들 상당수가 잠재적 실패에 대비해 미리 다양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을 자주 쓰면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변명만 늘어놓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본인께서도 이 부지불식간에 이 전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의 노력과 성취 욕구의 결여보다는 몸이 약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감기약을 시험 치기 전에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 등의 그 변명으로 자녀의 부진과 나태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녀 양육 전반을 통해서 다르게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 열등화 전략 습관과 그 유혹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결과 중시주의 풍조가 사라져야 됩니다. 개인은 과정을 중시하고 즐기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낙관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일이든 공부든 일단 한 매듭이 지어지면 나쁜 기억들은 툭툭 틀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려는 이런 훈련을 젊은 날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경쟁을 즐기고 또 궁극에 가서 이 경쟁에서 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경쟁은 나쁜 것이다,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절한 경쟁심, 때로는 질투심까지도 이것은 사람을 진보하게 만드는 동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경쟁 혹은 부러움, 우리가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지만 경쟁이나 젊은 날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적절한 어떤 부러움, 질투심까지도 좋습니다.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아주 강인한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을 좀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열한 소모적 경쟁보다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도 의미 있고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하되 즐겁게 그리고 또 경쟁에서 이기면은 또 성취감도 맛보고 또 경쟁에서 지면 이럴 수 있다. 이 툭 털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